뭐 2년 3년도 안 될 때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라 저보러 그 사건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습하고 막 비는 막 들이치는데 검사실 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검사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검사가 의자를 이렇게 등 뒤로 돌리고 그 발을 이쪽인가 어딘가 올려놓고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딱 보고 검사가 뭐 음악 듣고 있나? 아니면 뭐 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저희 피의자가 여기 조사받고 있어서 접견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접견 신청서랑 우리 변호사 선임계를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접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 서울지방 지방검찰청 메토 검사실인데 올라오셔서 우리 검사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검사실 출입 예절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검사실을 출입하면서 우리 검사님께 먼저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해서 검사님한테 큰 결례를 했다. 우리 검사님 기분이 굉장히 나쁘셔서 접견을 못하게 한 거다.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잠깐 여기 앉으래 옆에. 아주 거만하게. 아직 그 변호사로서 경력이 좀 일천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변호사 검사실 출입할 때는 검사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이제 접견을 하고 이제 왔는데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돼가지고 재판을 하러 갔더니 그 양반이 나왔네, 재판에. 안녕하세요. 조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수혈전인데요. 복수혈전. 사실 이게 사건하고 관련된 거지만 정말 치욕스럽다 그래야 되나?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가 무슨 뭐 재판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잊혀지지 않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소송 얘기하기 전에 그 뒷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장마 때였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01년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으니까 뭐 2년 3년도 안 될 때예요. 근데 제가 조그만 법인에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증권거래법 위반, 이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손을 댔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라 저보러 그 사건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위임장을 들고 변호사 선임계를 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습하고 막 비는 막 들이치는데 바지에 반은 다 젖어가고 등허리 다 젖고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서울지방검찰청에 가서 접견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검사실 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검사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검사실이 그때 그렇게 큰 검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검사 자리가 있고 그 옆에가 이제 검찰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들이 육급 공무원들인데 거기에 앉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검사가 의자를 이렇게 등 뒤로 돌리고 그 발을 이쪽인가 어딘가 올려놓고 이렇게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어폰을 꽂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딱 보고 검사가 뭐 음악 듣고 있나? 아니면 뭐 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저희 피의자가 여기 조사받고 있어서 접견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접견 신청서랑 우리 변호사 선임계를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계장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검사한테 가요. 그래 좀 있다가 접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 나가시라고. 그러더니 아니 오늘 접견 못할 것 같아서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의 접견권은 변호사 선임권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당신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의 접견권 함부로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접견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 무슨 이런 검사가 있어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거기서 조사받고 있는데 아니 참여 없이 지금 조사받는 거야. 근데 변호사가 참여하겠다는데 참여를 못하게 하면서 내려가라? 부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가 항의를 할 수도 없으니까 전화 준다니까 다시 우산을 쓰고 내려갔어. 기분도 되게 나쁘고 왜 내려가야 되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서 별 쫄딱 맞고 내려가가지고 한 4시 반쯤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 메토 검사실인데 올라오셔서 우리 검사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검사실 출입 예절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검사실을 출입하면서 우리 검사님께 먼저 인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해서 검사님한테 큰 결례를 했다. 우리 검사님 기분이 굉장히 나쁘셔서 접견을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빨리 그러면 올라오셔서 사과를 다시 하시고 접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비를 맞으면서 올라갔어.
살면서 누구한테 너 참 예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뭐 검사실에 피의자 만나러 가면서 조용조용 허리 굽히고 접견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 다시 갔어. 어쨌든 검사실 뭐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노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기억도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검사한테 인사 안 했다는 게 지적사항이었으니까 들어가서 검사한테 먼저 정중히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접견을 하려고 왔었는데 아까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잠깐 여기 앉으래 옆에. 옆에 보조 테이블에 앉았더니 야구르트 같은 뭐 하나를 주면서 딱 한다는 얘기가 아주 거만하게 아직 그 변호사로서 경력이 좀 일천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변호사 검사실을 출입할 때는 검사 때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러길래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방해할까봐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 그거 음악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증거자료 그거 듣고 있었던 건데 몰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니 그러면 접견하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접견을 하고 이제 왔는데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살이나 먹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내가 그때 더 황당했잖아. 나보다 한 3살인가 4살 많은데 시험은 물론 제가 나이 30에 붙었기 때문에 거긴 좀 빨리 붙었긴 했더라고 시험을. 근데 자기도 군법부가 갔다 와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3년 하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자기도 변호사 생활을 그래도 하다가 온 사람인데 어쨌든 법률구조공단에 어떤 직위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법조 경력이 검사로 일을 한 거는 자기도 2년 전이에요. 실질적인 법조 경력은 2년 정도밖에 안 빠른데 또 법조 경력이 빠르고 안 빠르고 뭐가 중요해. 아주 검사라는 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 때 장마철에 술을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잊고 지냈어요. 잊고 마음 한편으로 가끔 검사 아니면 이런 어떤 싸가지 없는 검사들을 가끔 볼 때면 옛날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하러 갔더니 그 양반이 나왔네 재판에. 근데 나와가지고 또 정말 이거 미세사건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융통으로 좀 이름을 알리면서 검사장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또 이제 그 피고가 이제 금융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또 택도 없는 소리만 하고 있길래 참 정말 재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주장도 이런 생각만 하고 나중에 봤더니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0억가량 청구를 했는데 전부 승소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사실은 이 재판 내용보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복수혈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검찰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저는 같은 법조인인데도 그렇게 특별한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나 검사를 일반적으로 만나서 대접을 해보거나 밥을 사보거나 술을 사보거나 골프를 쳐본 사람이라면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검찰들이 우리나라 독재정권과 독재정권 이전에 더 군부정권, 독재정권 이런 데를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제가 변호사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검사가 옛날에 조폭 사건을 하다가 폭행을 해가지고 조폭이 사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 검사는 물론 그 형을 받았지만 옛날에 그러던 시대에 막 뻣뻣한 반말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오죽했겠냐고. 옛날 민주화운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서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가 누가 느낄 때 부정하다 내가 볼 때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수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쌓여서 지금 검찰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본인들은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 검찰 왜 우리 검찰 얼마나 잘하고 공정한데 검찰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쌓이고 쌓인 서러움과 쌓이고 쌓인 억울함들이 모여서 그게 지금 우리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걸 검사들은 정말로 느껴야 돼요. 저도 우리 사무실에 검사 출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검사 출신들하고 일도 해보고 했지만 근데 그 본인들이 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들이 변호사 해보면 정말로 검사들이 공정한가?
그렇게 느끼나? 그리고 검사들과 검사를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유착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우리들은 검사한테 정말로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가서 접견 신청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접견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접견하나? 선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전화 한 통화하고 가서 편하게 접견하고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는 그건 특혜 아닌가? 그러면서 정관예우라는 게 왜 나오고 정관예우의 혜택을 왜 받아야 되는 거고 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이게 바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불공정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법조인도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인들이 볼 땐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하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하고 뭔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검사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판사들도 굉장히 국민들, 그 다음 변호사들한테 고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바뀌어야죠. 근데 그거 아직도 바뀌고 있냐 하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렇게 이겼다는 게 지금 뭐 통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간단해요. 상업지역이에요. 이게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상업지역 내에 옆에서 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 내에 있는 우리도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뭐 작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이렇게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 사건, 이 건물 옆에 지금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옆에서 굴착공사를 설계를 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붙여서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 현장 담당이면 여기에다가 우리 땅을 점용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설계 잘못한 거죠.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해서 이 공개 공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우리 땅을 침범해서도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진행하다가 우리한테 의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거 상업지역인데 일조권, 조망권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상업지역이 주상복합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들이 받던 혜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분들도 그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집 앞을 가려? 그리고 내 집 앞을 이렇게 막는다고? 내가 여태까지 서울 시내 조망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쪽에서도 중구청에다가 민원 넣고 여기다 공사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도 이제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점용하지 마라. 우리 땅이니까 점용하지 마라. 내 땅이니까 그럴 권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 측에서 급해졌어요. 합의하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여기 네가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일조권, 조망권 그거 다 배상해. 상업지역인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상업지역인데 일조 조망이 그렇게 보장이 되느냐. 아니, 그럼 하지 말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일조 조망이 다 막혀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땅을 내줘야 될 것 같아. 아이 그냥 그거 못하겠는데 대신 그러면 니네가 설계 변경 하든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설계 변경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그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땅을 점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 땅에서 PIC 받고 파일 받고 하려면 자기 땅에서 박아야지 왜 우리 땅에 와서 박냐고요. 그러면서 한 푼도 안 내놓겠다는 건데 그럼 설계 변경하세요. 그랬더니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고 다시 허가 받아야 되고 힘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상해 주겠습니다. 1조 조망 침해에 대한 재산가치 하락분의 120%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야 이제. 합의서 다 쓰고 나서 이제 재판 들어가고 나니까 안 줘. 합의서 쓰고 나서 약정대로 안 주는 거예요. 감정에서 주기로 했는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또 그 감정인 2명을 선정해서 그 감정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그 감정인 또 뒤로 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불공정한 이상한 감정서나 내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송을 걸렸잖아요. 소송도 무려 3년을 걸렸어요. 이거 더 걸렸어요. 아까 그 붕괴 사건보다. 3년 동안 재판을 수도 없이 재판을 10번이나 하고 감정을 추가 감정을 3번인가 4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전부 다 줘라. 그래서 40억 다 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얼마나 통쾌하든지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 주민들한테 승소해 준 것도 그렇지만 정말 통쾌하더라고. 그 변호사가 좀 욕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재판했냐라고 변호사 2심에서 갈릴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렇게 이게 사연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서 거기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물어줘야죠. 정상적인 것보다 더 물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최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감수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아까 검사실 출입할 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그 나이에 그 검사한테 그런 모욕감을 느낄 정도까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반성해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 돈 있으면 줘야지. 안 그러니까 뭐 이자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물어주고 소송비용까지 감정이 상하게 말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장관 복수 혈전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회는 발전하는 방향, 그러니까 평등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비가 뭐 양반이 이게 불공정하잖아.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검찰들이 끝없이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필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